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우리 이번 시간에는 수학 30쪽, 31쪽 내용인 탐구 수학과 그리고 우리 이때까지 배웠던 곱셈의 내용들을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여러분들이 단원 평가를 보면서 우리 1단원 문제를 잘 숙지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공부할 준비가 되셨나요? 자, 이번 첫 번째 활동으로요, 우리 일단은 곱셈 내용들을 복습해 볼 건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표는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한눈에 보여주는 표예요. 자, 먼저 우리 1차시, 차시라는 건 첫 번째 시간이라는 뜻인데,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 단원 도입을 하면서 곱셈이 우리 생활에서 언제 쓰이는지, 그리고 우리 교실에서, 우리가 이제 배울 내용들을 한번 쭉 훑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에는 세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를 배웠는데 첫 번째는 올림이 없는, 두 번째는 1의 자리에서 올림이 있는, 세 번째는 10의 자리, 100의 자리에서 올림이 있는 세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를 배울 때 점차 어려운 내용들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시간에는 몇십 곱하기 몇십, 몇십몇 곱하기 몇십을 배웠는데 우리 곱하기 10, 우리 곱하기 100을 할 때 우리 문제 답안에 뒤에 0이 붙고 뒤에 뭐 0이 두 개 붙는 이런 상황들 있죠. 왜 그렇게 됐는지 선생님이 차근차근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다음에 여기 몇 곱하기 몇십 몇 이렇게 우리 앞에서 배운 두 자릿수와 한 자릿수 우리 1학기 때 배웠죠?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의 순서만 바뀐 몇 곱하기 몇십 몇을 배웠고 그 다음에 몇십몇 곱하기 몇십 몇 올림이 한 번 있는 그리고 몇십몇 곱하기 몇십 몇 올림이 여러 번 있는 것까지 해서 총 7시간 동안 우리 곱셈에 대해서 계속 배웠고요.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 문장제 문제에서 어떻게 곱셈을 문제를 해결하는지 배워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밑에 이렇게 차근차근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문제를 한 번씩 풀어보면서 다시 복습해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2차 시부터 보겠습니다. 자, 올림이 없는 세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를 구해보자고 했는데 대표 문제를 갖고 왔어요. 자, 먼저 우리 첫 번째는 수모형으로 했었는데 우리 수모형 말고 새로 계산식으로 계속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이거 할 때 이렇게 보조선을 항상 그렸었어요. 기억나나요? 자, 우리 세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 할 때는요. 뒤에는 한 자릿수기 때문에 여기 위에 걸 쪼갰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쪼갰냐면요. 얘는 300 더하기 20 더하기 인데 1의 자리부터 하니까 1의 자리부터 2 곱하기 2. 여기 2 곱하기, 이거 3이구나. 3. 그 다음에 20 곱하기 3. 그 다음에 여기는 300 곱하기 3. 이렇게 문제를 풀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면요. 자, 먼저 2, 3, 6 해서 여긴 끝났고요. 여긴 2, 3, 6인데 20이니까 60. 그 다음에 300 곱하기 3은 900 해서 우리 966이라고 답을 구했어요. 지금 올림이 하나도 없는 세 자릿수 곱하기 하나. 한 자릿수, 이게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우리의 곱셈이고요. 두 번째는 1의 자리에서 올림이 있는 수를 배웠어요. 자, 한번 이것도 세로 셈을 한번 해볼게요. 437 곱하기 2를 할 때, 자, 여기에 이렇게, 여기 사이에 써도 되겠다. 해놓고 선생님이 여기에 항상 자릿수를 이렇게 표시를 해줬었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100의 1000의 자리까지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첫 번째에 있는 세 자릿수를 400 더하기 30 더하기 7로 쪼갰어요. 각 자리 값을 437로. 그래서 곱할 때는 여기에 1의 자리부터 7 곱하기 곱해주는 수 2, 30 곱하기 2, 400 곱하기 2를 해서 여기는 7이 14, 3이 6인데 60,
그 다음에 400 곱하기 2는 800 해서 더하면 4, 7, 8. 874로 나왔어요. 지금 여기가 올림이 있는 거죠. 지금 1의 자리에서만 계산을 했는데 여기까지 올림이 있어서 이렇게 올림이 있는 수까지 배워보고요. 우리 이게 익숙해지면서 이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바로 구하는 방법도 배웠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7이 14, 3이 6 곱하기 6 더하기 1, 4, 2, 8에서 874 이렇게 바로 구하는 방법도 배웠어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올림이 있는데 올림이 여러 번 있는 10의 자리와 100의 자리에서 올림이 있는 거. 자, 여기서 같이 문제를 풀어보면 632 곱하기 4를 할 때 자, 이렇게 세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리에서는 얘를 분해를 해줬어요. 어떻게? 600 더하기 30 더하기 2. 지금 각 자리 값에 유의하면서 이렇게 했던 거 기억이 나시나요? 그리고 여기 한번 보시면요. 여기는 곱하기 4를 해서 뒤에는 곱하기 4고 1의 자리부터 곱하면 2 곱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3, 10, 그 다음에 6이 아니라 600을 곱하는 자리라고 했을 때 2, 4, 8, 3, 4, 10인데 뒤에 10을 곱했으니까 120, 4, 6, 24인데 뒤에 100이 곱했으니까 2400 하면 8, 2, 5, 2 이렇게 해서 구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우리 쉽게 하려면은 바로바로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이걸 지워서 다시 계산을 하면 여기는 2, 4, 8, 3, 4, 12, 6, 4, 24 해서 5 하는데 앞에 1000의 자리는 바로 나온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것까지 세 자리수 곱하기 한 자리수였는데요.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거는요. 이때는 우리 이렇게 나누는 거를 세 자리수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 괄호가 한 번, 두 번, 세 번 나온 거예요. 맞아요? 자, 이따가 배울 몇십몇 곱하기 몇십몇 상황 보면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 배웠던 거는요. 우리 몇십 곱하기 몇십, 그리고 몇십몇 곱하기 몇십을 구하는 방법이 되었는데, 선생님이 이걸 어떻게 계산을 했었냐면, 20은 이 10막대 두 개의 10모형이 있는 거. 얘는 4개의 10모형이 있는 거라고 해서 이렇게 곱해준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작은 수부터 하면 2, 4, 8 하고 10 곱하기 10은 100해서 800이 나온다고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이거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는요. 여기 나와 10의 자리 몇십 곱하기 몇십일 때는 앞에 있는 수를 곱한 다음에 2, 4, 8 뒤에 있는 곱해주는 10의 자리까지 더해주면 자리수만큼 뒤에 0을 써주면 800 바로 나올 수 있다고 했었죠. 그 다음 몇십몇 곱하기 몇십 상황에서는요. 여기는 2 곱하기 10이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나중에 뒤에 0을 써주는 형태로 해서 일단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두 자리수 곱하기 한 자리수를 한 후에 여기에다가 뒤에 0을 붙여주는 걸로 해서 하기로 했었어요. 약속을. 여러분 다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절반까지 배웠을 때이고요. 그 이후에는 몇 곱하기 몇십 몇 상황을 배웠는데 자, 이때는 반대로 쪼개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가 곱셈식을 할 때 6 곱하기 35라고 할 때 이 35를 쪼갰어요. 어떻게? 5 더하기 30 해서 각 자릿수대로 쪼개면 얘네를 이렇게 계산을 하면 지금 보니까 곱해지는 수는 6 곱하기인데 뒤에 오는 수가 5니까 1의 자리는 5를 곱하고 10의 자리는 30을 곱하는 경우. 그래서 답을 구해보면 6, 5, 30, 36, 18인데 뒤에 0이 10의 자리니까 180이라고 해서 210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 보니까 6 곱하기 35랑 35 곱하기 6 예를 들어서 여기 써볼게요.
35 곱하기 6. 6, 5, 30, 36, 18, 21 해서 210. 값이 같네. 우리 여기서 알 수 있었던 거는요. 여기 앞자리수가 뒤로 가고 뒷자리수가 앞에 왔을 때 곱은 같다라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우리 이 사실 때문에 우리 아까 여기서 순서를 뒤죽박죽 바꿔도 계산의 결과가 같다는 걸 배웠었죠? 자, 그 다음에 배웠던 거는 몇십몇 곱하기 몇십몇인데 여기는 올림이 한 번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거 했을 때 모눈종이 형태로 많이 배웠었죠. 여기 첫 번째 우리가 했던 거는 첫 번째 세로셈 말고 했던 거는 얘를 40 더하기 6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20 더하기 1이라고 생각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곱한 다음에 각각을 더하면 전체의 수가 나오는 걸 모눈종이 형식으로 배웠었어요. 자, 이거를 우리 세로셈으로 다시 하면 이때는 여기 뒤에 자릿수를 쪼갠 거기 때문에 20과 1로 해서 괄호가 두 번 나오겠죠. 자, 먼저 여기서 46 곱하기 1의 자리 1, 46 곱하기 10의 자리 20을 했을 때 여기는 46이 한 번이니까 46 이렇게 두 번째는 46이 두 번인데 2, 60, 2, 2, 4, 8, 9인데 90인데 20이니까 뒤에 0을 먼저 써주고 하면 계산이 쉽겠죠? 966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지금 보니까 앞에서 배웠던 세 자리수 곱하기 한 자리수에서는요. 이렇게 앞에 부분을 우리가 쪼개서 사용을 했다면 이렇게 뒤에 배웠던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일 때는 뒤에 곱해지는 수를 쪼개서 두 번 이렇게 나눠서 계산했어요. 자, 이게 빨리 되는 친구들은요. 이제 이런 순서를 쓰지 않고 46 곱하기 21을 쓰고 바로 6, 1은 6, 4, 6, 24, 6, 2, 12, 4, 2, 8, 9에서 6, 1은 6, 4, 1은 4, 6, 2, 12, 4, 2, 8, 9 해서 966이 나왔네요. 자, 이렇게 해서 풀고요. 마지막으로는 올림이 여러 번 있는 몇십몇 곱하기 몇십몇을 구했어요. 이렇게 67 곱하기 78을 얘를 쪼개서 두 번 쪼갤 거예요. 그래서 얘는 8과 70으로 쪼갰을 때 얘는 67이 8번 있는 것과 67이 70번 있는 상황을 쪼개서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7, 8, 56, 68, 48에서 5를 더했으니까 53, 77, 49인데 여기 잠시만 여기 7 곱하기 10이니까 0을 먼저 쓸게요. 헷갈리니까 77, 49, 67, 42에서 4를 더하면 46 해서 더하면 6, 2, 2, 5. 정답은 5226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우리 쭉 배운 걸 복습하니까 여러분들 배웠던 게 머릿속에서 다 그려지나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제 문제에서는요, 푸는 식은 앞에서 다 배웠고,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 배웠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 곳곳에 단서에 표시를 하면서 문제를 읽고요. 그 다음에 구하려는 걸 정확히 확인하고, 마지막 단위를 확인해서 답을 쓰는 것까지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단원에서 배웠던 곱셈을 다 복습을 해봤고요. 우리 두 번째 활동, 탐구 수학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30쪽, 31쪽입니다. 자, 여기서 탄소 발자국이 나왔는데 처음 들어보는 말인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수리대 학교에서는 매년 탄소 발자국 기록장 쓰기 활동을 합니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해봅시다. 이산화탄소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 북극곰이 사는 빙하도 줄어들고 있대. 그래서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 거야. 자, 물건을 만들거나 사용할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탄소 발자국이라고 해.
그러면 탄소 발자국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산화탄소도 높게 나오고 지구가 오염되고 환경 오염이 심해진다는 거 말하는 거 맞죠? 탄소 발자국 크면 안 좋은 거구나. 그래서 지금 보니까 탄소 발자국이 나와 있는데 자 이렇게 수일인의 가족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숫자가 들어간 거는 한 번씩 표시를 해줘야 돼요. 장을 볼 때 장바구니를 사용하면 탄소 발자국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말아봅시다 라고 했는데 비닐봉지는 11g 그리고 장바구니는 0g 탄소 발자국 비닐봉지 하나를 만드는데 탄소 발자국이 탄소가 11g이나 나온대요. 근데 장바구니를 사용해서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 0g밖에 나오지 않은데요. 이산화탄소가. 자, 그러면 1번.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하면 탄소 발자국을 얼마나 줄일 수 있어요? 네, 11g 줄일 수 있다고 여기 지금 나와 있죠. 자, 근데 두 번째 문제. 1년은 52주입니다. 수일인의 가족이 일주일에 한 번씩 장을 볼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장을 본대요.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하면 1년 동안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물어보고 있는데, 자, 그럼 11g씩 몇 주야? 일주일에 한 번에 1년 동안인 거니까 1년 동안 52주니까 곱하기 52 하면 되는 거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 계산을 해보면, 그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말했는데, 보통 곱할 때 작은 수가 뒤에 오는 게 편하다고 했어요. 그 선생님은 52 곱하기 11로 쓸게요. 왜냐하면, 우리 앞에서 배웠듯이, 곱셈의 앞과 뒤를 뒤바꿔도 답은 같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계산을 해볼게요. 52 곱하기 11은, 이건 바로 할게요. 2, 1은 2, 5, 1은 5, 그 다음에 2, 1은 2인데 여긴 1의 자리가 아니고 10의 자리이기 때문에 뒤에 0을 쓰고 5, 1은 5에서 572. 정답은 572라고만 쓰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탄소 발자국에 얼마인가요? 라고 했는데 여기 발자국의 단위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g이라고 나와 있어요. g라고 써주면 돼요. 정답은 572 혹은 572 발자국이라고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장바구니를 더 많이 사용하게 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매일 장바구니를 갖고 다니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우리 예쁜 장바구니를 친구들한테 선물을 해주거나 혹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포스터를 만들어서 우리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자는 내용의 캠페인을 열거나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그러면 격자 곱셈법으로 탄소 발자국을 계산해 봅시다라고 했는데, 선생님 이게 뭐예요? 격자 곱셈법이 뭐예요? 라고 했는데, 자, 격자 곱셈법이란 복잡한 곱셈식 수를 격자의 차례대로 써서 쉽고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이래요. 우리 아까, 예를 한번 볼게요. 자, 61 곱하기 42를 하는데, 여기 각각 61, 42를 넣으면 된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각각의 곱을 쓰는데, 자, 1 곱하기 4는 여기는 10의 자리고 여기는 1의 자리라고 생각했을 때 얘는 10의 자리가 없고 1의 자리만 있으니까 4. 1 곱하기 2는 2. 6 곱하기 4는 6, 4, 24. 6 곱하기 2는 12. 이렇게 해서 각 칸에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여기 세로 빗금치 여기는 2만큼 여긴 4 더하기 2는 6 여기 0 더하기 4 더하기 1은 5 2 하니까 이 순서대로 더해보면 여기는 1의 자리 1, 10, 100, 1000의 자리 그래서 여기는 2, 6, 5, 2,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 2562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이거 되게 신기한 방법이네요. 자, 우리 그러면 앞에서 수혜린의 가족이 일주일에 한 번씩 장을 볼 때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하면 1년 동안 줄일 수 있는 탄소 발자국 양을 이 방법의 격자 곱셈법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몇 곱하기 몇십 곱하기 몇십이었죠? 52 곱하기 11이었죠. 한번 볼게요. 52 곱하기 11. 2 곱하기 1은 2인데 10의 자리는 0. 2 곱하기 1도 0, 2. 5 곱하기 1은 0, 5. 5 곱하기 1은 0, 5. 자, 여기 보니까 여기는 2, 7, 5, 0이네. 2 더하기 7 더하기 5 더하기 0, 572. 그래서 정답은 572g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격자 곱셈법 참 신기하죠. 우리 한 번만 다시 해볼까요? 한 번만 다시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손으로 그려가지고 약간 못생겨지긴 했는데, 자, 보겠습니다. 선생님은 29 곱하기 34를 곱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29, 34 한 다음에 93, 27, 94, 36, 23, 6, 여긴 0, 24, 8, 5 이렇게 하니까 여기는 6, 여기는 15에서 3을 더하니까 여기 앞에도 18, 그 다음에 여기는 8, 그래서 1 더하니까 여기는 더하기 1 하니까 9, 여기까지 더해줘야 돼요. 0까지 하면 바로 쓰면 얘는 6 더하기 8 더하기 9 더하기 0 해서 986이라고 적을 수 있는데 한번 답이 맞는지 볼게요. 29 곱하기 34는 49, 36, 24, 8 더하기 11, 39, 27, 236 해서 236이 아니구나. 39, 27, 236에서 2를 더하면 986. 답이 같네요. 지금 격자 곱셈식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더 재밌게 풀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이번 시간에는 우리 1단원에서 배운 문제들 곱셈에 대한 복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탐구수학도 같이 풀어보면서 새로운 곱셈법인 격자 계산식도 한번 같이 배워봤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으로 해서 1단원을 마무리 지을 거고요. 우리 다음 시간 나눗셈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